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만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준우 대변인은 처음 나오셨죠? 네, 첫 출연입니다. 네, 요즘 정치를 얼굴로 해요. 자, 보세요, 지금. 두 분 너무 멋있으신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도부 패싱 논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타 후보들에게 당 행사 보이콧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또 좀 명확하지 않은 해명 답변 내놔서 의심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호 정무실장인가요? 예. 른캠프에 계시는 이 통화한 사실은 있다. 이렇게 또 밝혔죠. 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이 사실 의혹에 대해서 당 대변인이 뭔가 언급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좀 꺼려지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네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안은 그 윤석열 캠프와 가깝다고 널리 알려진 캠프에 소속되진 않으셨습니다. 네. 한 중진 의원께서 당의 행사에 같이 좀 그 불참하자라고 종용을 한 사안이 되겠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사실 그 불참하자고 종용을 받았다고 지목된 원희룡 캠프 원지사께서는 부정은 하진 않으셨어요. 네. 사실상에 이거는 부정을 안 했다는 거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사실 여겨질 수 있는 시인한 측면이거든요. 거죠. 네. 이 행사라는 게 저희 당 대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당 대표 예하에 그 경선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 경준위에서 행사를 마련을 하고 당 대표를 초청하는 행사가 되겠거든요. 네. 여기에 근데 그 같이 참가하지 말자. 이거는 경준위에서 만든 행사이기 때문에 각 후보 캠프별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된 일정에 따라서 불참할 수는 있어요. 그건 다 양해가 되는 부분인데, 네. 근데 다른 후보 캠프에다가 같이 참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 상식적이지가 아닌가 않은데. 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SNS를 통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진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한다거나 평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약간 조금 무리가 있으셨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네. 그러한 신경전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희룡 지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말하자면은 서로 상대방이잖아요. 서로 좀 대선 후보를 놓고 다투는. 근데 원 지사 어쨌든 그 행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약간 무시한 겁니까 그러면? 무시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굳이 왜 원희룡 지사한테 요청했을까? 참 하긴 홍준표 지사한테 요청했으면 더 시끄러웠을까요? 아니 그 원희룡 지사하고 지금 언론 진행 상황을 계속 보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각을 세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사에 같이 불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도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그럴까라고 대답을 아마 예상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전 언론을 이제 보면은 윤 전 총장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예상은 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뭐 생각의 오류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좀 전에 뭐 진정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캠프 측이 아니고 지금 당에서도 대변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은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느낌이다. 진정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각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요. 지금 그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어느 후보가 대표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정치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측의 그러니까 그 다른 후보들과 그러니까 대선 다른 후보들과 뭐 민주당이든지 아니면은 그 원내에서 좀 그렇게 각을 세워야 되는 것이 당내에서 각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 스탠스를 지금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왜 그런지 저도 오히려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캠프 측에다가 물어봤어. 몇몇 이렇게 그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대변인단이었나? 공보 라인 쪽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회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여기까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윤석열 그 전 총장 아직은 뭐 후보가 아니니까요. 전 총장이 오히려 민주당의 후보,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되면은 우리 쪽에서 더 낫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1일 1망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는 그 공격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까지 있는데 그거는 뭐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그런지는 알아서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경 부대변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사실 지금 이경 부대변인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간에 좀 알력이 있거나 기싸움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죠? 진정성 있게 걱정하시는데? 저 진짜 이렇게 원래 착한 사람인가요, 본인이? 아니 뭐 제가 착하기 좀 착해요. 네, 네, 뭐 아니 모르겠어요. 그걸로 판단한 건 아니고요. 네. 전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좀 지켜보면은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정자 끊을 정도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상대 다른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의 뭔가를 뭐 우리 뭐 아이템을 쌓는다고 그 게임 용어로 하겠지만 그거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지금부터 지금 왜 모 게임 보면 옷도 주지 않고 그 게임을 시작한다 그런 게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보가 우리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 같이 대결을 하면 우리 쪽에서 좀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윤 전 총장을 이렇게 막 그 폄하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더 지켜보셔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인 거는 현재 맞고요. 그 캠프가 워낙 규모가 크고 네. 이게 정치 초보시잖아요. 저같이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캠프 내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정리되면은 이제 조금 이 논란은 진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게 혼선이 김재훈 최고가 이건 뭐 민주당 쪽 입장도 아닙니다. 지금 강성 발언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나오고 있는데 콩가루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소 민망하지만 네, 진화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진화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서로 즐긴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와요. 기싸움하면서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하고 이제 대권 후보하고 이렇게 좀 보면 사실 대선 후보가 이제 정해지기 전까지가 당 대표지 그 이후부터는 보조 역할 내지는 이제 잊혀지는 뭐 역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본인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결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좀 그 정당 정치에 대한 존중이 조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준석 지도부도 6월에 그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당원들께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네네. 청년층에 대한 어필과 호소를 위해서 젊은 영선 당대표를 어떻게 출범을 시킨 건데 이거에 대한 존중을 조금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실 선거 전략적으로도 사실 당 지도부와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네. 일부러 여기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옳지 못하고 정당 정치에 대한 존중도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이경 여사님 화이팅입니다. 저 여사 본인은 됐어요? 또 팬클럽이 또 다 들어왔나 봐요. 네, 그리고 양준호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데 혹시 질문해도 됩니까? 곤란하실 수도 질문 있는데. 뭐 하시죠? 네, 이거는 좀 불편할 질문이라서 좀 사실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하도 많아서 여쭤볼게요. 안산 선수 페미니즘 논란이 있었을 때 발언했던 것이 조금 계속 얘기가 되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설명
입장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해주실까요? 이게 사실 그 똑같은 거예요. 후쿠시마 맥락이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언론에서 좀 그 맥락은 그게 아니다. 사실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맥락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맞는 건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그 초보적인 실수가 있었죠. 근데 어찌됐건 제 글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안산 선수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격들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밝혀왔고요. 다만 초기의 언론 보도가 어땠습니까? 안산 선수에 대한 논란이 보도됐을 때 초기의 언론 보도 행태들을 보면은 머리가 짧다, 쇼컷이다, 페미니스트 아니냐. 그래서 메달까지 박탈해야 된다. 이런 논란으로 야마를 잡아서 갔단 말이에요. 이 야마 보도가. 전문용어. 네. 이러한 그 보도 행태는 사실 네. 이 갈등, 기저에 깔려 있는 갈등을 희화화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멍석말이를 하더라도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때려야 되는 것이지 네. 이 갈등 자체를 희화화시켜서 프레임을 잡아서 언론에서 보도하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저는 본 것이고 그 쇼컷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양궁협회에서 이런 쇼컷 때문에 메달 박탈하라는 항의를 받은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만은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이 기저에 깔린 갈등, 그러니까 일부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혐오적인 맥락의 발언들을 해왔던 것들,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용어들을 안산 선수가 모르고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오염된 거니까요. 근데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했던 것이 분노를 자아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갈등의 맥락을 보지 않고 희화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네요. 세월호 배지 달았던 것,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것, 여대 출신이라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이상하게 얘기가 전개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커뮤니티의 의견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갖고 오기 시작하면은 양 극단에 이상한 사람들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한쪽에만 들고 와가지고 때리는 거는 갈등을 희화화시키는 것, 갈등을 곪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20대 남성, 3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이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다라는 명제에 80%가 동의를 해요. 매우 동의한다가 59%고 네. 약간 동의한다가 20%란 말입니다.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젊은 남성들의 그 스트레스가 임계치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다만 이 급발진에서 안산 선수를 공격해왔던 거, 비이성적인 공격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 있어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정치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재형 발언에서 저도 할 말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지금 한 달 내내 사주가 넘도록 잠깐만요. 최재형 발언이라고 하면 그 입양 관련된 발언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거죠? 저는 선거에서 4주가 넘도록 입양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 제가 했던 발언이 마치 입양을 외부에 알리는 걸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많이 왜곡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왜곡이 되게끔 저도 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때 저는 지금 그 캠프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으나 그 다시 재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함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발언이, 대변인님의 발언이 또 아까 뭐 양극단에 이상한 사람들은 많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다시 한번 그 재점화시킨 그런 오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 대변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과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사과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식 사과요? 그 공식 사과도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네. 뭐 개인 SNS라도 네. 아니면 또 논평으로 쓰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논평을 봤을 땐 저도 왜 이랬지라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였으니까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대표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제가 무슨 뭐 여성 혐오에 기반을 한다거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은 네. 저는 제 스스로 책임질 의사가 있습니다. 뭐 이거 사과가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그 목 내놓고 하실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는 제가 제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게 정당으로까지만 확산된다면은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은 네. 제 발언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그게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나왔으면 이렇게 해명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맥락이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사실 그 대변인이 이제 처음에 그 글 쓸 때도 뭐 그런 식의 논란이 옳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건 매우 부적절하고 좋지 않다는 걸 전제로 먼저 말씀하시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양준호 대변인의 말을 또 옹호하는 상황에서 좀 약간 이제 요즘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뭐 이대남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입장을 너무 좀 부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제 윤 전 총장 얘기를 하면서요. 폭탄주 마신 일화를 또 공개했고요. 자정이 넘도록 윤석열은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 보였다. 짜릿한 복수극을 안주로 삼아 들이키는 폭탄주. 잔을 돌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약간 소설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계획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 발언이 그 후보에게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유리한 판단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이 윤석열 후보께서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그 높은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 탄핵의 강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탄핵의 강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네.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이렇게 지지층에서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것이지 오히려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본인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과연 옳은 판단이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다만 이 발언에 추가해가지고 황운하 의원께서 하신 발언이 있죠. 구두 속 폭탄주 발언. 네. 요거 맥락을 보면은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아버지뻘 기업 회장에게 구두 속에 양주를 부어서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회자됐다. 널리 회자됐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회자됐다라는 발언이 무책임하다 차라리 무책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차라리 지금 김의겸 의원처럼 내가 직접 모 일에 만나서 이런 대화들을 했었다라고 밝히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대응하면 될 일인데 네. 회자됐다. 본인 얘기도 아니고 회자됐다. 이런 식의 공격은 참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재보궐 때 지금 생태탕 가지고 엄청 난리를 피웠는데 네. 지금 그게 나온 게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회자됐다 식의 아닌 말고식 공격은 참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경대 동의합니다. 의원님. 네. 동의합니다. 끝이요? 네, 아니 동의하고요. 그게 뭐 회자됐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 시절에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직접 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 홍준표 같은 후보도 뭐 이렇게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그 조직 폭력 같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고, 근데 이것이 왜 나왔느냐. 윤 전 총장이 지금 뭐 당을 거의 접수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당대표하고 각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우고 뭐 좋아진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경우가 없었고 잘못된 것이고 당에 뭐 당대표가 만든 행사가 아니더라도 당에서 행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가지가 않고 뭐 최재형 후보처럼 오히려 그냥 뭐 배우자라도 조금 가시게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지금 상황이 안 된 건지 어찌됐든 간에 당을 접수한 듯한 제가 지난주에 뭐 당에 윤 보스님이라고 뭐 꺼낼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적한 것이고 이 지적은 우리 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다른 후보들도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말했던 거는 지금 뭐 불구속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다. 저는 이 말 나왔을 때 상당히 비겁하고 좀 구차한 얘기를 왜 꺼냈지? 그분이 본인은 스스로 본인이 덩치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돌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돌고래 같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본인이 불구속 수사까지 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왜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는가?
안 그렇겠습니까?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많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비판한 것까지는 여기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기고 있네까지 나왔네요. 자 이제 여권 얘기 한번 또 해볼게요. 여권에서 대선 후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지사직 사퇴, 조기 사퇴해야 되느냐 이 얘기 나오면서 그 이유로 기본소득 홍보에 34억 원을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도지사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사직 유지 문제 말씀이시죠? 네네. 요거는 그냥 말을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지사님의 핵심은 나는 경기도지사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지사직을 완주하겠다 이랬는데 경선보다는. 경기도지사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근데 네. 나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 그런데 도지사는 좀 아깝다 포기하기에는. 아.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면 도지사는 하고 싶어. 네네. 이런 맥락의 그 행동을 국민들이 용납을 하시겠는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0일 전인가 60일 전인가에 90일 전에 사퇴하기로 돼 있죠. 사퇴하면 네. 되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지사직에 계시던 분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을 때 원희룡 지사님처럼 네. 지사직을 내려놓는 이유는 그런 도의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내가 더 큰 정치를 하고 싶다.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도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지사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관례적인 것이고 좀 도의적으로 그게 맞는 것이죠. 그 지사직까지 끌어안고 있으면서 누릴 건 누리면서 대통령 후보 출마하고 싶다 이런 것은 조금 도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변인? 예. 지금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제가 지금 언론에서 본 거는 오히려 경기도민 요구가 더 많은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수치로는 88% 경기도민이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비판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냥 데이터, 팩트에 근거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비판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예요. 민주당 내에서 한마디로 같은 후보들끼리 뭐 지지율이 약간 좁혀지는 듯하게 보여지니까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네거티브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는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분이 우선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데 제약이 훨씬 더 많아요. 경기도를 벗어나서는 국민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를 뭐 지역 활동을 했잖아요. 또 휴가를 내서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이제 대전하고 충청북도권을 같이 움직였지만 정말로 500원짜리 물 한 잔도 주질 않아요. 그리고 차량도 제 차로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요. 이재명 지사는 뭐 관용차를 못 타고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 수행실장 차 그러니까 의원 차잖아요. 같이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이 원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라고 법적으로 만든 게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합의해서 만든 거고 네.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례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지사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김문수 지사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논란거리가 아닌데 우리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오히려 논란거리를 만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홍보비도 얘기가 네, 나왔는데요. 34억 홍보비가 사실 네네. 좀 가장 홍보비도 쟁점인 것 나왔는데 같아요. 만약에 이게 경선을 진행하면서 이 홍보비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홍보비가 경기도민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비가 아마 서울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서울의 반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비를 문제 삼는 거는 좀 네. 문제가 있고 오히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이 자전거를 타고 다치면 경기도에서 보험을 들어서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근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혜택을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광역단체장이든 그 자치단체장들은 오히려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알고 그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우리 민주당 경선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홍보되는 대상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출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네. 행정의 권한은 다른 것이죠. 경기도가 1년에 지금 3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집행하는 예산들, 행정력들이 사실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간접적으로 홍보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내려놓고 지사 찬스를 내려놓고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시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주장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일리가 있다 저는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은요? 입법과 행정의 권한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아니요. 행정은 예산을 어차피 집행하는 제가 것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 관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선출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이냐 입법이냐 그거 구분 못합니다. 내가 표를 주고 뽑은 사람인데 왜 이쪽은 이렇게 제약을 두고 국회의원들은 왜 제약을 두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있는 그 보좌진들이 9명, 그리고 11명까지 가능한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경선에서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해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럼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그 공무원들은 전혀 이렇게 같이 투입돼서 경선 과정에 운동할 수 없거든요. 지금 뭐 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 캠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본인들이 거기서 퇴직을 하고 나와서 네. 지금 무급으로 지금 경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자꾸 입법과 행정을 퉁치고 선출직이라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개미하고 네. 코끼리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같은 동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거고. 지적을 집행할 예산이 하시려면 없다. 예. 과거에 김문수 지사 그냥 본인들의 당부터 그러면 뭐 참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가야죠. 그 비판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도 당연히 김문수 지사도 비판을 받았었고 지금도 네. 이재명 지사 똑같이 비판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비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민한테 비판받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나무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선출직에서 열심히 일하면 안 되겠네요. 그게 도비 혹은 세비를 받으면서 다음 선거에 다시 뽑히기 위해서 일하는 걸로 해석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요거 시간이 없어서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스텔스 간첩 사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스텔스 간첩 사건. 네네. 이제 북한으로부터 뭐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스텔스기 도입에 반대하는, 그리고 또 더 연결되어서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탄핵 논란에 또 모금 운동도 했던 사람하고 또 연결되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간첩 특보단 게이트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당 쪽,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또 국회 청원이 10만 동의를 얻으면서 법사위에 이제 올라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세게 이렇게 그 유착이 있다든지 뭐 의혹이 있다든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제기된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특보단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거, 간첩단에 지금 지목되신 분들이 네. 혐의가 있으신 분들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거.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혹시 거기서 누구와 일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정도는 대통령께서 밝히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밝혀야 돼요. 뭐 청와대에서 밝혀야겠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는 결국 이거는 보수정당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드라이브를 걸기가 힘들 것 같고 네.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거는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네. 북한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한 거는 여적죄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해요. 중복되는 그 처벌 조항들이 많아서 네. 사실 좀 개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 행위인 것인데 우리 사회의 자유가 그런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김정은 만세 이런 거 해도 소동되는 국민들이 계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사회의 자유가 좀 어느 정도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는 보수정당에서 아마 10년 내에 이런 그 10년 개정하는 내요? 10년? 10년이나? 좀 장기적으로 봐야죠. 현재 당장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결국 보수정당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고 아마 보수정당이 풀어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대변님도 기본적으로 국보법 폐지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폐지에 찬성합니다. 사견을 전제로 찬성한다. 이경 대변인. 제가 그러니까 당 소속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당 소속, 그러니까 직책을 없고 지금 현재는요 캠프의 이제 대변인으로 이제 한 후보의 캠프의 대변인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언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좀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당에서 그냥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법에 따라서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심판 받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청년시대 뭐 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두 분하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현 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의견 많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